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5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15분인데 제가 약 10분 정도 일찍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그 시간을 마치려면 지금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부득불 조금 빨리 시작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지금 막판에 시장이 살짝 밀리는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를 보니까 살짝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B도 좀 밀리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요, 일반적으로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바이오 관련주가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LB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 한 주간 LB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9월달 들어서 LB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단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리보세라님이 출시가 된다면 생산기지가 확보가 되는구나. 그래서 NDA 신청이 조만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 요걸로 한번 올랐었죠. 그리고 이민유목을 인수를 해온 이후에 한 번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랐던 경향이 있는데 글쎄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월요일인데 다음 주부터 세계 백신 대회가 열려요. 현재 다시 코로나가 더블 패닉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물론 시장도 또 좀 떨어졌는데 이 세계 백신 대회에서 이뮤노믹 역할이 좀 기대가 됩니다. ITI 1000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으로 수상 후보에 지금 올라와는 있는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재차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네, 다음 주는 또 약간 안타까운 게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백신 대회에서 좋은 뉴스가 많이 들리면 계속해서 시장이 열리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살짝 있네요. 그래서 9월달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가 있었죠. 풀첸 박사가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제3자 매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고요. 가격은 지금 가격대네요. 98,000원대인데 일단 잘 아시겠지만 풀첸 박사가 입성을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LB가 이 당시 때부터 제한 아닌 제한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풀첸 박사가 들어오면 제3자 매정 유상증자 가격 때문이었는데 이날 입성을 해서 이제 그럼 가격 제한은 없겠구나. 만약에 올라가면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더 들어간다면 풀첸 박사랑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원래 풀첸 박사가 받았죠. 항서제약에서 판매에 대한 일정 수익의 로얄티를 풀첸 박사가 받았고 이제 앞으로 엘레바에서 리보세라닙을 판매를 한다면 그 판매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풀첸 박사가 받게 될 텐데 그 로얄티를 이제 HLB가 사온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내년부터는 잡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HLB는 바이오 업종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내년부터는 업종 변환이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요것도 좀 살펴보시고 특히 제가 이 풀첸 박사 로얄티 관련해서 영상을 2편을 제작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지난주에 이걸 보시면 꼭 로얄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반 그 계산 근거 과정을 보면은 앞으로 이 정도의 매출이 잡히겠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안 보셨던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풀첸 박사 로얄티 관련한 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어요. 9월 초에. 그 다음에 이제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에스모로 올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에스모 같은 경우는요. 약의 효과를 확실히 입증을 한 거고요. 올해 에스모 같은 경우는요. 물론 항서제약이 발표한 논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항서제약이 하는 거 역시 리보세라닙이랑 똑같은 약물이기 때문에 HLB한테도 상당히 좀 좋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적응증 확대입니다. 여러 암종에 대해서도 리보세라닙이 적응증이 좋구나. 특히 콤보에 탁월하구나. 완전 관해까지 소식이 있구나. 그리고 시장성이 제일 크다는 폐암도 꽤 좋은 임상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LB가 시장성만 놓고 보면은 간암 1차 치료제로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죠. 내년 연말쯤에 탄 라인이 발표될 것 같은데 간암도 시장이 꽤 크고요. 그 다음에 폐암도 시장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폐암 쪽으로도 적응증이 확대되지 않을까. 특히 콤보 쪽으로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모까지 해서 9월 달에는 나름 이날까지 이번 주 월요일까지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좋다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크게 윗꼬리 한번, 큰 음봉 한번, 큰 음봉 한번 해서 13만원부터 1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지난 얘기긴 합니다. 지나간 얘기긴 한데 구태여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면 알테오젠을 보시면 알테오젠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알테오젠도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알테오젠 2당 시 때 여기 돌파를 하고 윗꼬리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알테오젠 2처럼 꼬리 장악이 나왔다면 이런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LB는 여기 꼬리 장악이 나오지 않고 곧장 밀리고 하면서 현재 모습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만 놓고 본다면 백에서 여기 이제 백에서 다시 올려줘야 되는데, 글쎄 휴마시스랑 꼭 구태여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상승이 한번 있은 다음에 다시 하락이 이렇게 나오면서 도로함이 타불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지금 이 정도 수급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수급이어서 재차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테오젠이랑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좀 비교하면서 볼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HLB랑.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음 주쯤에 차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LB는 현재 지금 이 정도의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다시 백에서 올려줘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한 번에 빵 치고 올릴지 아니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좀 더 옆으로 눕다가 올릴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내렸어요. 음봉만 지금 8개째인데요. 시장만 놓고 보시면 일단 더블 대맥에 대한 시장에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랑 독감이랑 동시에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여러분들도 독감 백신은 물론 지금 또 병원에 이거 맞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개인 건강이 우선이니까 일단 백신 접종도 꼭 해주시고, 어찌되었건 더블 데믹 때문에 시장이 좀 내렸고, 미국도 이번 주엔 좀 시끄러웠습니다. 테슬라 데이 이후 기술주들이, 특히 성장주들이 많이 내렸고요. 니콜라 사태도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인데, 11월 달이 대선인데 여기 미국 경기 부양책이 난항을 겪고 있죠. 플러스 미국에서 대법관 임명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날쌘 대립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빨리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도 흘리면서 우리나라도 좀 흔들렸던 경향이 있고요. 국내로만 좀 놓고 보자면 다음 주가 추석인데 일반적으로 명절 앞두고는 자금 이탈이 있죠. 이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해소가 됐지만 어저께 또 대북 리스크도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일단 시장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좀 보시면 이 당시 때처럼 이렇게 브레이크가 달리면서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좀 큰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좀 큰 양봉이 나와줘야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류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1차 브레이크가 잘 달린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곧장 HL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쎄요, 이번 주 LB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에스모가 끝났더라라는 단기 재료 소멸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신한금투와 관련된 논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땡땡금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신문지상에도 얘기가 나오고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신한금투라고 했는데, 일단 사건은 이렇죠.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난 월요일도 그렇고 이번 월요일도 그렇고 주가행, 일명 주주연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행에서 신문 1면에 광고를 기재를 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요, 공매도 1억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광고도 올렸고요. 또 월요일 날에 실검 1위까지 올라갔어요. 신한 불법 공매도 로 실검 1위까지가 올라갔죠. 그래서 신한금투에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신한금투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 악성 루머를 지속적으로 퍼뜨릴 경우 법적 책임을 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 신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하지도 않은 불법 행위를 했다고 악성 루머를 계속 퍼뜨린다면 기업 이미지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서비스업, 금융업은 서비스업인데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력을 쏟고 있는데, 만약에 하지도 않은 일 갖다가 이미지를 깎인다면 사실 신한금투 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이너스죠. 그래서 신한금투는 그렇게 대응을 했고요. 사실 우리 주주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신한창구에서 공매도로 의심되는 물량 또는 시세 조정을 위한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요.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호가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글쎄 결론만 놓고 본다면 신한 입장에서는 안 좋았겠죠. 실검 1위로 불법이라는 자기 회사 이름에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안 좋은 거는 맞을 것 같은데, 또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의 특성은 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한번 기름을 부어주면 쫙 하고 올라오고, 떨어질 때 한번 찬물을 껴앉으면 쫙 껴앉아서 이렇게 쉽게 시세가 죽어요. 기본적인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주주들은 의심을 한 상황이고, 신한 쪽에서는 하지도 않았는데 불법 공매도는 하물며 지금 상황이 살 수도 없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뉴스를 어저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제 유튜버의 직업병인 것 같은데, 1시간, 그러니까 무조건 뭐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계속 뉴스를 찾아봐요. 뉴스를 찾아보는데 어저께 제가 영상을 찍고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힘 세진 개미들, 음모설에 증권사들 소갈이라는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세진 개미들, 음모설에 증권사들 소갈이를 하고 있다. 지난 21일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신한 불법 공매도가 갑자기 검색어 순위 10위권, 정확히는 1위를 했습니다. 코스닥시장 바이오기업 LB 주주들이 단체 행동이었다. 이날 나온 호재 재료에도 불구하고 신한 창고에서 쏟아져 나온 물량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됐고, 윗꼬리가 아까 보다시피 달렸죠. 신한 금투에서 법인 차원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 주주들의 주장이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기관 음모론에 증권사들이 소갈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에 의하면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주가 하락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기본이 됐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신문 1면에 1억 원 포상금 지급하겠다 라는 광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유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식방송 유튜버들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의심을 부추긴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부추기는 건가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뉴스도 보고 이 뉴스도 보고 뭐 나름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뭐 이렇게 의심을 부추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한금투는 반박 자료도 냈고 향후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신한금투 입장은 투자자가 짜맞추기식으로 불법 공매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공매도는 3월부터 금지가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 이 내용은 근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 내용도 공감이 됩니다. 만약에 신한금투가 하지를 않았는데 했다면 기업 이미지가 생명이잖아요. 특히 금융회사인데요. 훼손이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유동성 장세에 20대, 30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분명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분명하고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사회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 월급 가지고는 이게 아파트 한 채 마련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저금해도 사실 집 하나 장만하기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동학개미라고 하죠. 동학개미들은 신분 상승의 꿈, 그리고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꿈 독하게 학습을 합니다. 이번 동학개미들은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동학개미들의 특징이, 좀 전에 부동산 가격도 영향이 있을 테지만 공정과 정의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왔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영끌까지 해서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왔더니 또 불법이 있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불법이 있는 거는 사실 참기 힘든 거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시세 조정을 하는 게 보이니까 합리적 의심을 개인 투자자들은 제기를 하는 거죠. 특정 세력만의 이익을 위해서 시세 조정을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미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쓴 기자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게 한쪽 모습만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권회사 입장만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싶어요. 물론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연히 증권회사도 억울하게 누명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정반 합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회사는 이런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다시 반대 입장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세 조정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 이런 증권사의 주장에 개미들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다. 뭐 증권사도 법정 대응이라는 강력한 무기 대신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면 신한금투랑 투자자들의 신뢰는 더 쌓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글을 좀 그렇게 마무리를 해줬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제 아쉬움인데요. 글쎄 뭐 여기 어쨌든 여기는 증권사 입장만 좀 보여주는 듯해서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는 정말 힘없고 돈 없는 소액 개미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사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정말 한없이 작아지는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글쎄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밤 11시가 좀 안 됐어요. 11시가 안 된 시간이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증권회사의 입장을 좀 보여줬다면 회사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억울함을 좀 합리적인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준 글이었는데요.